자, 오늘 같이 비교 분석할 사주는 임신년, 계묘월, 임진일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이건 아까 제가 나의 사주 운세, 오늘의 운세 제대로 보는 법 이란 뉘앙스로서 이제 설명을 이미 드렸기 때문에 이제 강의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고요. 그래도 또 다시 한번 반복하면 역시나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사주 명리학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무한 반복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학습법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 일간이 되겠고요. 이 임수가 어느 월에 태어났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임수일간이 묘월에 태어났고요. 아까 봤던 오늘의 명식도 임수일간이 묘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수라고 하는 것 양수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양수인 임수는 대해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바다라든가 강호수 같은 그러한 큰 물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임수의 특징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충분하는 충분지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왕했을 때는 그냥 놔두게 되면 큰 물이 일어나서 쓰나미가 일어나고 내지는 강둑이 터져서 큰 물난리가 나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임수는 왕했을 때는 항상 토로서 제방을 해야 되는데 그냥 기토 같은 건 안 되고요. 무토라고 하는 칠살이 있어야지만 임수를 제방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뭐야? 임수가 어땠을 때? 왕했을 때나 이게 무토로서 제방하는 것이지, 임수가 약했을 때는 인성인 금이라든가 비견겁제로서 임수를 도와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도 그거는 사주에 따라서 어느 월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오늘 같이 임수가 묘월에 태어났죠. 임수가 같이 묘월에 태어난 이 월령이라고 하는 특징을 알아야지만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고 용신을 취용할 것이냐가 이제 바로 나오게 되겠죠. 자, 임수가 묘월에 태어났을 때는 묘월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중춘이라고 해서 봄에 해당이 되고요. 중요한 건 묘월이라고 하는 것은 목왕절에 해당이 된다. 목이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목이 왕하면 왕할수록 수는 뭐예요? 목다 수축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목다 수축이라고 하는 것은 목이 너무 많게 되면 수가 쪼그라든다, 오그라든다, 물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같은 경우에 개나리가 많이 피어 있습니다. 밖에 물론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적당량 개나리를 꺾어다가 집에 컵 같은 데다 물 넣고 개나리 이렇게 꽂아 놓게 되면 물이 금방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목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목이 왕성한 활동을 한다, 목이 왕하다, 목이 많다라고 했을 때는 그만큼 물을 많이 빨아들인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임수가 묘월에 태어났을 때는 임수 자체는 약하고 목이 왕하기 때문에 약한 임수를 도와줘야 되는 것이고요. 사주의 격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봤을 때 임수가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건 무슨 격? 상관격, 그죠? 상관격인데 임수 일간은 약하고 목은 왕하다, 뭐예요? 수목 진상관 격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진짜가 붙으면 뭐예요? 진짜 상관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상관은 왕하고 일간은 약하다. 여기서 앞에 수는 일간이 되는 것이고요. 목은 상관이 된다. 그래서 수목진상관격이라고 하는 것은 수일간이 목상관이 왕해서 어떻게 된다? 설기태과 설기 과다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 아까 말씀드렸지만 임수라고 하는 것은 왕했을 때는 무토를 쓰는 것이고요. 약했을 때는 인성, 비교업을 쓰는데,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금을 말하는 것이고 비견겁제라고 하는 것은 같은 수를 말하는 것인데, 일간이 약하고 목이 왕할 때는 수보다는 금이 있는 것이 더 좋다라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명식 같은 경우 임수가 묘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비견겁제로서 내지는 인수로서 도와줘야 되는데, 다행히 연지의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임수가 신의 뿌리를 두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연간의 임수, 그 다음에 월간의 개수, 비견겁제까지 있죠. 그러니까 일간 자체가 이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실수로 오늘의 일진을 갖다가 뭐라고 했죠? 임진으로 했기 때문에 또 설명을 드렸지만, 이렇게 되면 임수가 일간이 묘월에 태어나서 원래는 신약한 사주임에도 불구하고 임신년 진까지 보게 되면 진은 임수가 통근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사주? 불약한 사주, 불약하다, 약하지 않다. 그렇다고 강하냐? 강하지도 않다, 적당하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 요 오늘 명식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묘월에 태어났어도 연지의 경금, 자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일지의 신금이 있기 때문에 요 명식은 불약으로 보지만, 요 명식은 뭐예요? 강한 그런 사주로
놓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묘월이라 하더라도 왕세에서 이 국세보다는 더 왕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임계수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체만으로도 우열을 비교하기는 좀 힘들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 사주 자체도 약 그렇게 불약 신강으로 봐도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니죠. 왜냐하면 진신이 있어서 임계가 투출하게 되면 이 계수 임수도 갖다가 진신의 뿌리를 두고 수가 투출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두 개가 제가 봤을 때는 막상막하의 그러한 사주 국세가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어떻게 되냐면 생시가 어떻게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신의 시가 되거나 이것도 똑같이 신의 시가 되면 좀 비슷해요. 오늘의 병식하고는 크게 달라질 바는 없다. 이렇게 되면은 이것도 임수가 묘월이 되면서 원래는 약하지만 신금, 해수, 신금, 계수, 임수까지 보게 되면 이거는 사주 국세가 변해서 이것도 극신강한 그런 사주 국세가 되는 것이고요. 이 또한 극신강한 사주로 놓고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주 같은 경우 진토로서 임수를 제방할 수 있느냐? 이거 안 됩니다. 그냥 사수동력 금수가 많게 되면 이게 술토였다라고 하면 술 중에 있는 무토로 제방하지만 진토는 물기를 머금고 있는 그러한 땅이기 때문에 진중무토로서 제방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냥 묘중에 있는 목을 가지고 을목이 되겠죠. 왕한 수의 기운을 설계하는 용도, 이것도 묘목밖에 쓸 게 없습니다. 기토 가지고, 뿌리 없는 기토 가지고 제방하기가 매우 어렵죠. 그것 좀 비슷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매우 편고한, 일간이 너무 왕해서 뭐예요? 신왕 무의한 그런 사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신왕무의하게 되면 제멋대로 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일간이 좀 매우 왕하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같이 무신시를 한번 볼게요. 무신시.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지지로 토의 기운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기토가 됐든 무토가 됐든 이거는 거의 허상과 같은데, 이렇게 되게 되면 뭐냐면 이 사주는 그래도 진토가 있기 때문에 이 무토는 아무리 수가 왕하다 하더라도 진의 뿌리는 둘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 정도가 되게 되면은 임수를 요 왕한 금수가 왕한 것을 무토로서 제방이 가능합니다. 근데 사주 원국 자체 내에서 무토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이거는 운세는 어디로 가야 된다? 화토운으로 가야 좋고요. 천간으로 간목운 오게 되면 무토가 박살이 나기 때문에 천간으로 절대 간목운이 와서는 안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 사주가 경자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경자시 이렇게 된다라고 놓고 봤을 때 이것도 또 비슷할 겁니다. 아마도 경자시 놓고 봤을 때 이것도 수가, 아까 이건 경자시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주는 신금이 있어서 신자수국을 하는 것이고, 그죠? 이거는 진토가 있어서 자진수국을 하게 되죠. 선생님, 신자수국이 왕합니까? 자진수국이 왕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요 신자와 자진만 놓고 봤을 때는 당연히 신자가 합했을 때 수가 더 왕해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진이고요. 신지는 조금 합력이 없다라고 보기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자진과 신자가 있을 때는 수가 왕해지는 것은 신자가 더 왕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결국은 뭐예요? 임신일주가 됐든 임진일주가 됐든 어차피 이것도 신자진 수국을 형성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진토는 없다 하더라도 어차피 이것도 수국이 형성된 것 똑같습니다. 이것도 일간이 너무 왕한데 제어가 없는 것과 같고요. 이것도 일간이 왕한데 제어되는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돼요? 무조건 목화운으로 가야지만 발전할 수 있는 것인데,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발전을 하게 되는데, 자, 운세를 보게 되면 갑진, 을사, 병호, 정미 이렇게 이제 갑진, 목에서 화, 토 이렇게 왔기 때문에 운세가 좋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요거 내막적으로 따지게 되면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 간목이 오게 되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자, 수가 있어서 간목이 수의 기운을 설기시켜 주는 거는 똑같지만은 수가 왕할 때 진토가 다시 오는 것은 뭐예요? 수를 다시 신자진 수국에서 수가 다시 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간목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수의 기운을 설계하는 것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갑진대오는 뭐예요? 화, 재성이라고 하는 화가 없기 때문에 뭐예요? 매우 한습한 그런 기후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물론 요 계묘
요 원국에서 갑진은 그래도 갑목이 살아나는 것은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잘 보시면은 을사대운이 가게 되면, 을사대운 가게 되면 자, 사라고 하는 것이 화가 왔습니다. 좋을 것 같지만 이 화는 뭐예요? 신을 보게 되면 신자 사신 합수가 되죠. 화가 들어오게 되는데, 이 화라고 하는 것이 그냥 화로서 존재하면 좋겠는데, 신금을 보게 되면 이건 다시 수로화하기 때문에 재성이라고 하는 화가 들어서 수로하겠죠.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재성이 들어와서 다시 일간만 왕해지게 되니까 오히려 재물의 손해라든가 손재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일간이 이렇게 왕하게 되면 뭐예요? 재물적인 욕심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크고요. 그 다음에 일간이 왕하면 뭐라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은 있게 되는데, 너무 일간이 왕하게 되면 오히려 게으를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이 됩니다. 그러면 병호시가 되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병호시가 되면 또 문제가 뭐냐면 자수가 오화를 갖다가 낼름충해 버리고요. 그 다음에 임수, 계수, 임수가 병화가 들어오게 되면 이거는 뭐예요? 왕수가 재성을 보고 쟁지하게 되죠. 그러면 이때는 뭐랄까, 사업을 한다거나 일을 한다거나 뭘 할 때 이거 분명히 일은 내가 열심히 했는데 돈은 벌지 못하고 오히려 크게 빚을 지거나 아니면 사기를 크게 당하거나 해가지고 눈탱이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전문용어로 눈탱이를 맞는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화운이 오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것도 결코 좋지 않고요. 미가 온다 하더라도 정화가 들어오잖아요. 정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임수, 계수, 임수가 가만 놔두지 않고 바로 쟁지하게 됩니다. 군비쟁지하면 돈을 잃는다, 돈을 번다. 돈을 100전 100패라고 했어요. 100번 싸우면 100전 패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군비쟁지. 군비쟁지할 때는 뭘 조심해야 된다? 돈 투자하는 것, 돈 빌려주는 것, 공동명의하는 것, 공동 투자하는 것 무조건 조심해야 된다. 자, 목화운 때 좋을 것 같지만 갑신대운 때 좋아봤자죠. 1살부터 10살 때까지 본인이 좋아봤자 얼마나 좋았겠냐고. 부모님 밑에 있었을 것이고요. 그냥 부모님 밑에서 조금 편안했다 정도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공부하고 학교 가고 군대 가고 이런 환경 자체가 결코 좋지 못했고요. 다시 무신기후 경술 신에 갔을 때 경술대운이 좀 좋을 것 같지만은 뭐 진술충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혼란 같은 것이 많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무신대운 무토가 들어오게 되면 임수를 제방할 것 같지만 무토 밑에 중요한 건 신금이 들어오게 되면 다시 금수가 왕해지기 때문에 무토가 뿌리가 없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관성이 들어오는데 모양만 있는 관성이 들어오죠. 그냥 완장만 있는 것이고 실질적인 어떤 명예라든가 이런 것은 상승될 수 없는 것과 같죠. 그 다음에 기토라고 하는 것은 왕수를 제방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무신기후 결코 좋지 않죠. 경운 조금 좋을지 말지 모르겠지만 지술충이죠. 신의 임자, 아까 임자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주가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렇다 보니까 목화운인데도 결코 좋지 않았고요. 이후 운세도 어떻게 됩니까? 결코 좋지 않았죠. 그래서 일생 동안 뭔가 일을 하려고 하고 뭔가 돈을 벌려고 해도 그러니까 하나 이룬 것이 없겠고,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하거나 가정생활도 그렇게 평탄치 못했던 고빈하다 그래요. 고빈하다라고 하죠. 고빈하다. 이거 고자라고 하는 것은 외롭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빈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가난하다라고 하는 그런 사주인 거죠. 매우 고빈한 그런 사주인 것이죠. 일생 동안 많이 힘들었던 그런 사주입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욕심내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자신의 어떤 그릇을 알고 그냥 욕심 안 부리고 주어지는 것에 만족하면서 내지는 좀 종교인 쪽으로 이렇게 가도 나쁘지 않은 사주인데, 꼭 이런 일간이 왕한 사람들이 좀 욕심을 많이 내는 경우가 있고요. 이 사주가 이때 왜 안 좋았냐고 하면 꼭 어떻게 통관 자체가 되지가 않는 그런 국세잖아요. 간목이 왔을 때는 그나마 조금 낫다 하더라도 나머지는 군비쟁제되고 그러한 사주 다시 수가 왕해진다거나 이렇게 오히려 사주가 중화되지 않는 대운을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고빈하게 살았던 그런 명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좀 많이 힘들었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